정수 전체에서의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다른 암호라든지 이런 현실에서는 사실 모든 정수를 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뒤지려고 하는 한 가지 예를 보면 여기와 여기 사이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쯤에 0이 있고요. 요쯤에 뭐 1이 있고 이렇게 한참 띄엄띄엄 있다가 2에 예를 들어 255승하고 2에 256승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뒀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범위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수 전체에서 질문을 일로 가져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녹색이라는 범위 내에서 과연 소수의 분포라든가 개수 또는 소수 그러니까 소수가 많냐 당연히 유한이잖아요. 저기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한계입니다. 근데 범위가 생각보다 무지막지하게 넓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안에 이제 소수인 것과 아닌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소수는 잡기만 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소수거나 합성수거나. 근데 이제 문제는 답은 둘 중에 하나인 건 명확한데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다는 게 지금 항상 문제고요. 또 현실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은 이 중에 어떤 특정 소수, 이쯤에 있는 어떤 특정 소수 값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기도 좋아야 되고 뭔가 하여튼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그런 소수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정확한 그거 구현하기도 좋고 등등등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 녀석 소수 당연히 하나밖에 없다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서도 문제죠. 어느 걸 잡아야 될지가 걱정이잖아요. 뷔페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선택장애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잡아진 소수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임 P라는 겁니다. 왜 이걸 잡았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얘기가 길어집니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소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어차피 이진법을 지금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면 이렇게 0과 1의 조합이잖아요. 이게 칸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범위의 값이 2의 256승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녹색에 있는 수는 2의 256승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의 255승보다는 좀 컸던 어떤 프라임 P가 필요한데 문제는 남이 저렇게 숙제를 빨간 줄만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이 다 해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애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불편해야 내가 엄마 아빠 대신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프라임 P 여기 있는 이 별이라 그러면 이 별이라는 프라임 P를 끌고 오면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35 그러면 10진수로 나타내려면 두 칸이 필요하잖아요. 이 얘기는 3 곱하기 10의 여기가 5 곱하기 맨 끝자리가 10의 0승이고 그 다음 자리가 10의 1승을 이렇게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만약에 우리가 2가 있다 그러면 이건 2 곱하기 10의 자릿수로는 뒤에서 따지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235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훈련받아 온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는 10진법을 쓰니까 10진법이라는 뜻 자체가 여기가 기본이 다 10이라는 걸 가지고서 표시한다는 거고 10에 대한 자릿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진법은 동일한데 다만 여기가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 2라는 걸로 바뀌고 여기가 2라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릿수는 이제 거꾸로 여기가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10진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10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0가지거든요. 0에서부터 9까지. 그럼 여기도 0구고 여기도 0에서 9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진법 같으면 여기 나타낼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거 요게 지금 맨 끝자리를 채운 거니까 끝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0에서 9였다면 여기서 이진법에서는
이진법이기 때문에 영아님은 1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아님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라임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 보일지 몰라도 컴퓨터는 이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컴퓨터한테 표시를 하려면 이런 칸을 256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01, 01, 01, 01, 01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나타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는 숫자가 이거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256개를 다 말하기가 힘드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컴퓨터를 사람하고 컴퓨터에 이제 나름의 약속된 게 4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256개를 말하려면 너무 길고 이건 이미 컴퓨터는 이진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4단위로 이렇게 꺾죠. 4개씩. 4개씩 꺾었다는 얘기는 요 4개, 요 4칸을 이용하면 이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0000으로 채우면 0이죠. 그 다음에는 뭐 000, 1, 0010 뭐 이렇게 쭉 채워서 마지막에 채우면 1111입니다. 그러면 총 마지막이 15거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래서 10진법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진법으로 따지면 0, 1, 2, 3, 4, 5, 6, 7, 8, 9하고 원래 같으면 10진법에서는 10이라고 써야 정상인데 여기서는 A라고 씁니다. A라고 B, C, D, E, F까지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몇 개를 쓴 거냐면 16가지죠. 16가지입니다. 0에서부터 10까지는 16가지. 근데 의미적으로는 0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15가 이해하기 편하지만 컴퓨터는 F라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해줍니다. 이게 그 다음이 2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요 표시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요게 F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하나가 4비트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4비트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여기 48에 32비트를 표시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밑에까지 따지면 8개잖아요. 그래서 총 8개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표시냐면 요 하나가 4비트고요. 요게 지금 8개입니다. 그죠? 지금 비트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몇 덩어리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까지 따지면 또 다시 8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256이 되죠. 곱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숫자는 소수입니다. 사람이 이야기는. 그렇지만 컴퓨터에는 대부분 다 뭘로 채워지냐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11, 11, 여기가 첫 번째 F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F거든요. 또 11, 11 채웁니다. 이렇게. 또 11, 11 채우고 댕댕댕댕 해서 하여튼 이게 지금 요 수가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이제 지금 오늘의 뭐 숙제는 아니고요. 오늘의 내용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를 가지고서 뭔가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타원 곡선 암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소수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수학에서 이제 유한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유한체가 만들어지면 이쪽에 하나의 바둑판의 한 축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쓰면 바둑판의 Y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바둑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숫자가 몇 개냐면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숫자 바둑판에 바둑 알들을 놓고 뭔가를 하는 것이 타원곡선 암호고 이런 식의 개념을 누가 가져다 쓰는 거냐면 요게 타원곡선 암호가 만들어지는 이제 기본 밭에 이 밭에다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타원곡선 암호를 만드는 거고요. 타원곡선 암호를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데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타원이라는 곡선이라고 말을 붙였나요? 한 2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하학적인 타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립시스라는 게 있고요. 예. 타원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많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타원하고 예. 타원 곡선하고는 조금 많이. 혹시 예전에 타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안 생겼던가요?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뭐 1이다 뭐 이래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타원을 뭐 x축 y축 이렇게 그렸었던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여기서 쓰는 거는 y 제곱은 예를 들어서 x에 3승 더하기 ax 더하기 6를 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여기는 3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3승 없거든요. 여기는 3승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이긴 참 이쁜데 이건 수학적으로 일부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부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뭔가 암호를 하거나 이 하는 데는 얘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얘는 놀랍게도 여기 있는 점들이요 모여서 뭔가 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를 여기에다 지금 믿고 맡기는 겁니다. 비트코인 뭐 지금 뭐 또 엄청 오른다면서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는 이 여기 있는 요 점들에 뭔가 수학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너무나도 완벽한 규칙이 있어요. 이 점들이.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정보를 넣고서 쓰는 겁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현대 암호에서 대부분.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소수를 도대체 어디다 쓰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수업을 하는 내용 중에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잖아요. 수학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를 알고서 정수론을 조금 거꾸로 좀 보자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애들이 이런 타원 곡선에 의존을 하고 타원 곡선이 만들어지려면 이쪽 축하고 이쪽 축이 여기가 유한체가 와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암호가 필요한 거니까 이 유한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수가 필요합니다. 유한체가 필요한데 역으로 계산하면 소수가 있으면 유한체가 만들어지면 x축이 만들어지고 y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 곡선 이렇게 생긴 또 다른 곡선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곡선이 생기고 그 곡선이 여기는 점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놀랍게도 완벽한 선생님 아벨리안 그룹 배우셨죠? 네, 이게 아벨리안 그룹입니다. 이 점들이 대학에서 그 수학과에서 배우는 좀 전문 용어고요. 이것들이 아벨리안 그룹을 이루고 삽니다. 이 점들이. 그러니까 그걸 의존해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현대 지금 쓰고 계시는 다른 동네에서 이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얘기의 출발은 이 소수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없었다. 만약에 우리가 소수를 모른다. 또는 야 소수가 그거 보장 못할 텐데 얘가 보장을 못한다. 그럼 이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 현대 암호가 또 다시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이제 소수가 하여튼 요 소수가 있어야 현재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하여튼 소수는 중요하다.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대표적인 타원곡선 암호가 대표적인 이그젠플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요건 사실 조금 얘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좀 넘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얘기는 아마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구간 안에 소수가 있기는 하냐. 여기 안에 소수 무지개 많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차고 넘칠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는 이 양에 비해서는 적지만 어쨌든 많아요. 마치 태평양의 물고기처럼.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지를 지난 시간에 계산한 게 사실 여기가 얼마나 많고 충분히 많다는 건 얻었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태평양에서 내가 물고기가 필요해요. 여기서 어떤 물고기를 하나 잡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잡아서 내가 뭘 쓰고 싶어요. 꺼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잡냐는 겁니다. 태평양에서 손만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나는 필요한데 물고기가 필요한데 소수가 필요한데 그냥 손만 집어넣으면 나오느냐 그냥 길가에 가면 휙 잡으면 소수냐. 생각보다 이제 그게 또 하나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할 얘기가 이제 사실 소수가 중요하다는데 엄마가 밥을 다 해주면 애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엄마가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언젠가 애도 이제 자기가 가정을 꾸리거나 뭘 하려 그러면 자기도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소수는 이제 현실에서는 생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아니, 길거리 돌이 있고 이 돌을 내가 아무거나 집으면 너 소수 아니네? 너 소수네 하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생성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약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미 다 있는 거고 단지 이게 이제 흑인지 백인지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어차피 특성은 하나예요. 소수거나 아니거나 소수거나 아니거나. 그럼 나는 잘만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잘 고를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길 가는 사람 잘 고르면 뭐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있겠죠, 분명히. 누군가는 어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뭐 메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생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현실에서는 생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는 필요합니다, 분명코. 어떤 경우는 아예 소수를 딱 정해놓고 우리는 이 소수만 쓰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대표적인 블록체인은 누군가가 수학자들이나 암호학자들이 오랫동안 고생해서 야 이거 소수인 거 확실해. 이걸 가지고 우리 뭐 비트코인 세상은 써. 그러니까 뭐 딴 말 하지 마. 그냥 이거 써. 그럼 돼. 이렇게 하는 것인데 또 어떤 데서는 너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너가 만들어서 써야 돼. 너 뭘 하고 싶다고 너도 만들어서 써. 대신 이 사람과 저 사람께 다르게끔 만들어서 써라.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 1년에 한 번이면 공인인증서 혹시 갱신 안 하시나요? 대부분 다 회사든 개인이든 1년 지나면 개인은 공짜로 해주고 뭐 어쩌고 뭐 15만 원씩 15만 원도 안 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하여튼 공인인증서를 오늘 내가 공인인증서 갱신해야지 그러고 사이트 이제 들어가면 갱신 이렇게 해주면 찍해가 뭐 해가지고 됐다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다음 1년 또 쓰시잖아요. 갱신하는 과정 중에 어디선가는 그분을 위해서 이분이 만약에 하시기로 했다 그럼 이분을 위해서 소수 2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클릭만 하면 뭐가 뿅 하고 나타나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어디선가는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작년에 배웠던 것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할 때는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소수가 필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만약에 쓰시겠다. 그럼 그 동네는 정해져 있는 프라임을 씁니다. 어떤 프라임인지 아까 제가 이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프라임이 씁니다. 뭐 다른 프라임을 쓰시려면 쓰셔도 되겠지만 이 프라임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프라임이 고정이니까 우리한테 걱정이 아닌데 이 공인인증서를 갱신한다. 회사든 개인이든 그러면 그때는 개인마다 서로 다른 소수를 찾아야 되는데 소수가 필요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쌀이 필요하면 마트 가실 거 아니에요. 하이마트 가면 쌀이 있거나 뭐 라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있든 뭐 창고에 있는 거 하나 꺼내다 먹으면 그만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수가 내가 원하는 소수가 이 정도 어딘가에 있는 소수를 제가 써야 됩니다.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걸 써도 안 되고 또 너무 큰 걸 써도 안 되고 딱 이 정도 쓰라고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개인은. 그럼 이 안에 있는 소수가 법적으로 우리는 지금 법적이라면 정책적인 의미입니다. 정책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공인인증서 갱신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르시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런 그 은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개인이 할 때는 이 정도를 하라고 그 기관한테 정책적으로 금융이라든가 모든 기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던지면 그 사람들 알아서 개인이시군요 주고 끝내버립니다. 국가별로도 다른 거예요? 정책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갈수록 좀 아무래도 뭔가 가벼우면 등산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단점은 일로 가면 약해지고요. 일로 가면 이제 강해지지만 단점은 느려집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죠. 뭐 가옷 입고 다니시면 탱크 몰고 다니시면 교통사고 나도 절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탱크 몰고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실을 찾은 게 이제 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필요하세요? 그럼 마트 가서 사오면 되는데 그 얘기는 마트에 내가 원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소수는 그게 아닙니다. 소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 아까 그 빨간 금에 있는 소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저장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메모리를 다 긁어 모아도 여기 있는 소수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냥 냉장고 꺼내 먹어 이러면 되는데 냉장고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냥 몇 개만 넣고 그냥 돌려 쓰면 안 되냐. 그 자체가 비밀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PQ를 썼는지를 알면 이건 맞짱 꽝입니다. 그냥. 좀 다르죠. 이 비트코인에서는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 쓴다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프라임을 놓고 쓰는 반면에
이 동네에서는 소수 자체가 하나의 비밀인 겁니다. 나의 비밀. 저 사람은 저하고 전혀 다른 PQ를 쓰고 있고 이 사람도 다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냉장고에 우리가 인류가 쓸 수 있는 소수가 이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안에 들어가는 소수가 만약에 100만 개가 있다. 그리고 그걸 DB에다 저장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쓰는지 100만 개 있고 DB 놓고 찾아보면 되잖아요. 서치해보면 금방 찾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너무 양이 많다. 그러니까 DB에다 담아둘 수가 없다. 메모리에다 기록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죠. 너무 소수가 많아가지고 테이블이나 어떤 표나 메모리에 저장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포가 예상 가능하면 한 3칸 더 가보지 뭐 이렇게 하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3칸 더 가서 얘 그거 썼겠구나 금방 안다는 거는 비밀을 유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분포가 예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나한테는 힘들지만 공격자한테도 힘든 거죠. 공격자한테 힘들다는 얘기는 나는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여전히 소수가 지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수가 있어야 일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다. 또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뭔가 분포도 예상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생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들어서 쓰겠다. 좀 희한하죠? 아니 직접 병아리 감별을 하실 수 있으면 뭐하러 병아리 감별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병아리 감별사가 필요한데 결국은 병아리 감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너 한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너 시험 이거 한번 맞춰봐. 잘 맞추면 이 사람이 병아리 감별사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시험 문제를 막 냈어. 내가 한 50문제를 맞췄어요. 얘가 병아리 감별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회사 빨리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잘 맞춘다. 그러니까 잘 맞췄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문제 줬더니 10문제를 다 맞췄어요. 그럼 고용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10개는 찍어도 열 개? 어차피 찍어도 되잖아. 아, 10개는 안 된다. 찍어도 안 아, 될 100개 것 아니야 그거는 이제 사장님의 판단인 거죠. 2분의 1 하는 네. 이유만 그죠? 2분의 1이 사장님의 판단인 거죠. 야 우리는 10개 갖고 못 믿겠다. 솔직하게 못 믿겠다. 우리는 한 100문제 시험 보겠다. 그러니까 100개.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에서 10문제만 보면 만점짜리고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많이 보고 여러 과목을 보는 이유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이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내가 그 소수를 바로 갖다 쓰면 좋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얘를 어떤 수를 딱 불러놓고 너 소수냐? 해서 계속 얘를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소수가 아니면 뭐가 이상하게 틀려요. 에이 그럼 이거 소수 아니네 망했다고 얘 쫓아내고 다음 2번 면접자 오세요 해서 얘도 또 시험 봅니다. 에이 또 망했네. 근데 문제는 얘가 맞추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찍어서 맞췄는지 실력이 있어서 맞췄는지 그래서 얘가 틀리면 어떡하시겠어요? 병아리 감별을 시켰는데 얘가 틀려. 아니다. 아닌 거죠 사실은요. 야, 이 정도도 못 맞추는 게 무슨 병아리 감별이야. 너 나가고 내보낼 텐데 10문제를 연달아 맞췄어요. 20문제를 연달아 맞췄어요. 참 고민되죠. 실력으로 맞춘 건지 그러면 이제 소수를 모르니까 내가 꺼낸 숫자가 소수를 모르니까 이걸 최대 한번 걸러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게 생성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얘가 50문제를 다 맞춰도 50마리를 다 맞춰도 이론적으로는 어떨까요?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 회사는 아무 직원도 못 고용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정도 통과하는 애는 그냥 됐어. 설령 실력이 없더라도 실력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찍어서 맞출 확률이 너무 적다. 그냥 가자. 이게 생성이라는 뜻입니다. 생성. 왜 판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생성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판정을 해서 쓰겠다라는 전체 과정을 생성법. 판정은 이제 판정한 거고요. 판정해서 이제 그 말이 결국 그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소수 판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는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성이 필요한 거고 소수가 필요하니까 나 직원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 인사과에서는 그 사람도 판정하겠죠. 시험을 보든 뭐를 하든 간에.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내가 원하는 크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빨간 줄 안에 들어있는 원하는 크기에 아무거나 잡습니다. 어차피 뭐 짝수는 이 동네에서 짝수는 당연히 소수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홀수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아무거나 집어옵니다. 아무거나 집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온 다음에 이 난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난소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판정을 합니다. 시험 본 거예요. 1번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계속 병아리 감별을 시켜보는 겁니다. 에이 망했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내보내는 거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에서 계속 맞추면 이제 어느 기준이 되면 이제 뽑아내겠다. 그게 이제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수 판정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 병아리야 뭐 병아리가 주고서 답을 아는 제가 병아리에 뭐 이렇게 암컷, 수컷을 주고서 맞춰보라 그러면 금방 되는데 여기 지금 병아리 감별은 사실 아니잖아요. 단지 숫자의 어떤 연속일 뿐이기 때문에 교수님 우리는 공인인증서에 있는 거는 소수인 건 확실하죠. 그죠? 아닐 판정에 확률이 판정에 있어서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닐 확률이 로또를 한 100번을 연달아 맞으실 확률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럼 로또 100번이 맞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못 맞는 판에 내가 이번 주에 맞췄어요. 로또 됐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잖아요. 한 800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또 맞췄어. 2번 됐잖아요. 확률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제가 또 돼요. 진짜 없는 확률이죠. 근데 다음 주에 또 됐어. 또 됐어. 이걸 해서 한 100번 정도를 맞았어요. 그럼 그런 확률이 인간계에서 있을까요? 인간계에서 있을 수 없는 확률이잖아요. 거의 없는 확률보다도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IT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거의 소수의 거의 밝혀낸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5판을 확률이 5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받아들이죠. 왜냐면 또 현실이라는 거는 배고파 죽겠는데 1년 기다렸다 밥 먹는다 이건 안 되잖아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뭐 집어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마진을 내가 굉장히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그 정도 그래 아주 그냥 됐어 그리고 먹을 수 있다면 그걸 쓰겠다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어차피 컴퓨터라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간에 뭐 무슨 신처럼 완벽하신 분을 우리가 무슨 리더로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흠도 있을 수 있고 뭐 저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수준이 나오면 우리는 빨리 쓰고 지금 나라를 끌고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리더는 사장이 있고 뭔가 해야 되는 결정이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뭐냐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수학이 들어있냐 우리가 배워왔던 수학 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네요. 뭐 모르겠어요. 자, 하이라이트. 크게 이제 저희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놓으면 분명히 얘는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명확하게 바로바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성은 있으나 얘가 흑인지 백인지 암인지 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루버블이라는 건 이 프루브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오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시간의 문제죠. 시간과 비용의 문제겠죠. 또 하나는 프라버블입니다. 이 프라버블은 이제 확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또 연달아 맞을 확률보다도 적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이거죠. 완벽한 신을 우리 리더로 삼을 거냐. 뭐 약간의 흠결이 있을지언정. 지금 우리 빨리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로 갈 것인지. 현실에 이제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 소수는 프루버블입니다. 프루브라는 게 증명이기 때문에 증명 가능한 소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100% 확신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점은 이제 현실적인 시간이 되냐 항상 그겁니다. 부모라고 뭐 다 신은 아니시잖아요. 흠결이 있지만 부모는 부모인 거고 그걸 그냥 사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의 확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닐 확률이 너무 작은.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5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 확률이 너무 많이 적다면 아까 말대로 보통 연달아 맞을 확률보다 더 적다면 우리는 그냥 이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이게 좋겠지만 이제 어쨌든 요 밑에 걸로 가야 된다. 그럼 결국 뭐냐면 확신할 수는 없을지라도 5판의 확률이 거의 모두가 수긍할 만큼 너무나도 작아서 간다면 이걸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뭐 페르마도 있고 페르마 정리 예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페르마 정리나 솔로베이스트라센, 밀러라빈 이런 방법들이 크게 많이 쓰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많이 씁니다. 밀러와 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을 쓰면 요 놈들이 예를 들어 100번 도는 것보다 얘는 50번만 돌아도 뭔가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탕을 2숟가락을 부어야 된다면 얘는 한 숟가락만 부어도 강도가 비슷하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어떤 로직을 한 50번만 돌자. 얘는 100번 돌아야 된다. 많이 그러면 이제 시간이라는 비용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이쪽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멀러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판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너 소수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어떻게 판정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쪽에 가서 보시면 페르마 정리를 간략하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페르마 정리가 뭐였냐면 페르마 정리가 뭐였냐면 만약에 P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소수이면요 무슨 얘기였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13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이제 했던 게 13이었고 0, 1, 2, 3 10, 11,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는 끝의 수가 13이 만약에 이것이 소수면 이 밑에 있는 수들 또는 이 바깥에 있는 수들 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모든 숫자들은 여기 정수들은 13을 가지고 나누면 나머지가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 숫자가 뒤에 있던 뭐 이 숫자가 저 음수에 있던 우리는 사실 개의할 필요 없다고 가우스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 테스트할 겁니다. 어차피 13이 궁금하면 요 밑에 있는 수들 중에서 이 수는 이제 버릴 겁니다. 왜 버리냐면 우리 이 수들만 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택하냐면 그리고 만일 A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P하고 이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서로서란 얘기죠. 왜냐면 13을 갖고 보면 얘네들은 다 서로 소인 애들이거든요. 13하고는 뭐 공통분모가 일반고는 없잖아요. 공통약수가. 그래서 이 숫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무 A나 불러오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A의 P-1승을 하면 무조건 나머지가 5를 몇 승을 하냐면 5를 불러다가 요거보다 약간 작은 승을 하면 12승이잖아요. 요것도 1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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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승을 하면 무조건 다 1에 가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마드 13으로 아니면 이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가 남았죠? 12개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녀석들을 불러다가 남아있는 녀석 왜 1이 빠지냐면 얘가 빠지기 때문에 1이 빠진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에 승을 하면 무조건 1에 가서 끝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페르마 정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100% 증명이 된 거였잖아요. 이 말은 무조건 맞거든요.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이 역은 근데 그 역은 어떠냐 이거죠. 역. 이게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제를 말할 때 P가 되면 if P then Q입니다라는 게 보통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주장이잖아요. 저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긴가민가 하다 싶어. 지금 페르마의 말에 의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페르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마 정리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역은 뭘까요? 그럼 역은 이 두 개의 입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복권이 되면 차 사줄게인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차 사주면 복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은 if Q 거꾸로 써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말하고 싶어도 then Q라는 이제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이 둘은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게 참이라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뭐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페르마 정리는 안타깝게도 조금 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어디까지가 가정이냐면 여기까지가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잡은 게 소수고 여러분이 잡은 게 서로 소이라면 이건 보장해주겠다는 게 페르마 정리잖아요. 반대의 경우 역을 얘기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좀 우리가 잘라야 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역이라는 말인데 역은 조금 안탈탈해요.
예. 그래서 어떤 뜻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건 이제 이렇게 가는 건 페르마 정리입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왜 꺼냈을까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수인지 소수인지. 그러니까 소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알면 이 말이 맞는데 우리 지금 소수가 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어떤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n을 하나 잡았어. 어디서부터 n을 잡았냐면 우리가 필요한 게 2의 10, 2, 3승부터 2의 10, 2, 4승 사이에서 이런 걸 하나 선택을 했어요. 이게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죠? 우리는 저거가 뭐가 되기를 바라냐면 소수이긴 바라면 할 일을 마치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소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길 가다 얘를 주었다고 해서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어차피 이거는 선택된 거니까 n은 손에 쥐었잖아요. 아무거나 하나를 잡습니다. a를 아무거나. 그래서 a에 p-1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럼 답은 마드 n을 법으로 1이 될 수도 있고 1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답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맞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운 좋게 잡은 놈이 소수였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페르마 정리가 얘를 잘 잡아서 얘가 소수였다면 긴장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소수였다면 무조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저 그렇죠? N-1이 아니고 아, n-1입니다. n입니다. p는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길 가다 n을 잡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누군가 이건 GCD에 a와 n이 1인 그걸 잡아가지고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일이 아닌 게 나왔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소수라면 이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얘가 소수가 아니니까. 에이 망했네. 우리는 소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소수이기를 바라고 누구를 잡은 거냐면 누굴 잡았을까요? 우리는 이 빨간 데서 소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길 가다 누군가 뜩 잡은 게 뭐였냐면 n이죠. 근데 그 n에 대해서 n과 서로 소인 a를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돌려봤는데 한번 이렇게 망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n은 절대로 얘가 소수면 이런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망한 거죠. 이거 버려야죠. 다른 수를 또 잡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걸리면 우리는 밝혔습니다. 아, 너 소수 아니구나. 너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손에는 소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를 또 잡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망하는 거는 어쨌든 걸러냈으니까는 좋은데 만약에 어떤 놈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놈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를 속이는 놈이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소수인 척 내가 얘를 잡고서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A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B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고 이거 소수라서 이랬나? 또 다시 B를 여기서 또 잡았어. 또 했는데 또 이러고 나와요. 위에 거. 그럼 벌써 지금 2개 통과됐잖아요. 그럼 2마리 병아리를 얘가 맞춘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죠. 이걸 찍어서 맞췄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해볼 수는 없어요. 이 자체가 너무 많기, n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A를 해서 통과, B를 했는데 통과. 그럼 2마리 맞춘 거잖아요. C를 했는데 또 통과. 그럼 3마리 맞춘 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번수를 정해야 됩니다. 망하면 이건 버리면 그만인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 문제 좀 불안하죠? 네 문제 어떠세요? 네 문제 맞춘다고 불안하죠? 5문제, 6문제, 7문제.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몇 문제를 할 것인지. 자, 일단 이 방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페르마나 이런 데서 쓰는 방법이고요. 교수님 근데 네. 그게 네. 뭐 다 해서 이게 된다고 해도 그 결국 이거 페르마 소정리의 역에 비슷한 역이랑 비슷한 건데 역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놈을 우리가 수도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도란 얘기는 생긴 건 진짜인데 원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실제로 지금 여기 찾을 수는 없는데 좀 이따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이는 애들이 이제 잘못 걸린 거죠. 쉽게 말하면 사기꾼한테 우리가 걸려가지고 얘를 내가 담다고 잡았는데 이놈이 하필 우리를 속일 만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놈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시험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무슨 얘기냐? 100% 다 되면은 그거는 소수인 게 확실하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경우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수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소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움직여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걔는 솔직한 애죠 사실은. 솔직한 애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전히 우리가 소수로 나중에 판정을 해도 진짜 소수냐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눈꼬만큼이라도 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이제 그래서 결국 저희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저한테 100년을 주시면 제가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찾아드릴게요. 근데 100년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국 이제 불과 이거를 1초, 2초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고. 지금 저희가 저기 N을 선택할 때 저희가 A, B, C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서가 되는 A, B, C를 결정하는 것도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게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정해놓고 서로 소인 A를 어떻게 잡을 거냐, N을 정해놓고 A는 어떻게 선택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제 수업 시간에는 따로 지금 이 시간에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들이 계속 그러니까 암호학에서 하는 연구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질문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질문하셔야 원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된다 하고 현실적으로 된다 컴퓨터를 짜서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만 실제로 밥을 만들어내는 건 다른 얘기인 거고 똑같습니다. 좀 이따 요거 그래서 잠깐만요. 또 하나를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저희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금 P를 13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이거 잠깐만 버리면 어차피 이 자체가 소수인 거 분명히 지금 맞고요. 소수고 당연히 지금 2를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큰 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수잖아요. 그 순간 여기 늘어진 수는 정확하게 P개가 늘어나죠. 0번부터 12번까지 13개. 근데 0을 버렸습니다. 그럼 여긴 당연히 짝수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2개의 짝수들이 좀 우리가 보면 홀짝 명확하게 보이시죠? 1, 3, 5, 7, 9, 뭐 2, 4, 6, 8, 10 등등 해서.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또 다른 기가 막힌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라면 아까 위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페르마 정리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수를 데려다가 걔를 열심히 12승을 했죠. A에 계속 승을 하고 한 놈을 갖고 계속 망치질을 한 거거든요. 몇 번을 때리냐면 12번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놈을 잡아서 막 12번 때리고 또 딴 놈 잡아서 12번 때리고 또 딴 놈 잡아서 12번 P-1번 때렸는데 그게 페르마 정리가 하는 일이라면 지금 여기 저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일은 좀 다른 일을 할 겁니다. 무조건 불러다가 제곱을 할 겁니다. 끝. 땅땅 끝. 땅땅 끝. 그러면 1은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제곱.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밑에다 쓰겠습니다. 1이고요. 2의 제곱하면 여기가 2의 제곱인 것 같습니다. 맞죠? 4. 3의 제곱이 5 아닌가요? 9죠. 4의 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16이니까 빼기 13. 16이고 13은 하여튼 빼면 되잖아요. 요게 지금 4의 제곱입니까? 맞죠? 4의 제곱이 3인 겁니다. 어차피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5의 제곱은요? 25. 25 같으면 13 빼면 이게 5의 제곱인 것 같습니다. 6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0. 이게 6의 제곱입니다. 7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7하고 마이너스 6하고는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이. 하나에서 하나를 반대로 빼면요. 13이면 차액이 13인 건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이 지금 계산 안에서는. 그러니까 7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6의 제곱이랑 같다는 말입니다. 제곱에서 마이너스는 이제 지운다고 생각하면 6의 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굳이 7제곱은 계산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보면 7제곱은 뭐가 될까요?
이게 사실 7제곱입니다. 8제곱은 몇 제곱하고 같을까요? 5에 그러니까 여기 8제곱입니다. 8제곱. 9제곱이면 아, 절반만. 절반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9제곱입니다. 8제곱입니다. 8제곱. 그럼 여기가 9제곱입니다. 10제곱은 요게 10제곱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요게 11제곱이고 요게 12제곱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아무 말씀 안 할 때 여기는 이 파란색 글씨를 보고서 홀짝으로 구별하셨죠? 그죠? 뭐 246810, 뭐 13579 이렇게 해가지고 홀짝으로 구별하는데 지금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고요. 얘한테 제가 메달을 녹색을 칠할게요. 왜냐하면 쟤는 누군가의 제곱입니까? 뭔가를 제곱하면 저 녹색이 나와요. 뭘 제곱하면 되죠? 1이나 12를 제곱하면 됩니다. 3은 어떨까요? 뭔가를 제곱하면 3이 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4를 제곱하거나 9를 제곱하면 얘는 그래서 녹색을 칠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녹색 칠하면 되죠. 여기 녹색 칠하고 여기 녹색 칠하고 여기 녹색 칠합니다. 뭔가를 제곱해서 2가 될 수 있다고요? 안 나왔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제곱할 건데 여기 다 써놨지만 어느 누구를 제곱해도 요 놈은 안 나옵니다. 요 놈은 안 나오고 요 놈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요 놈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녹색 메달을 받은 애가 있고 걔는 왜 받았냐면 누군가의 제곱이라서. 녹색을 못 받은 애들도 있죠. 누군가의 제곱이 아니라서. 몇 개씩인가요? 6개씩. 정확히 반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이라는 동네에서 전체 13개 중에 저 0을 버리면 12개 중에 정확하게 반은 메달을 받고 반은 메달을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곱수, 비제곱수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반반이에요. 그거를 200년 전에 뭐 가우스나 이런 수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이게 거죠. 소수라면 반반으로 갈린다. 지구상의 반은 여자, 반은 여자. 예전에 조용필이 노래 그렇게 안 불렀나요? 조용필 노래 그게 있었죠. 지구 위의 반은 남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짝으로 볼 때는 홀짝이라서 반반이었고 제곱이라는 관점이지. 홀짝하고 제곱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제곱이라는 관점에서 반반이 갈라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수님 13이 소수라서.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가우스나 그때 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책에다 적어놓은 걸 이제 저희가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수론을 배우는 이유가 지금 그 수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루고 살고 우리는 이제 그중에 이렇게 몇 가지 사항들만 가지고도 세상이 돌아가지만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이제 정수론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 보시면 똑같아요. 이게 소수면 되는 얘기입니다. 소수면. 처음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수가 판정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디어를 역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딴 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많으면 시간 걸리니까 좀 짧은 거 한다면 7 괜찮을까요? 7? 17은 또 너무 많고 뭐 안 해봐도 똑같습니다. T가 7이면 똑같습니다. 1, 2, 3, 4, 5, 6이고 0입니다. 0 버리고요. 여기가 1제곱입니다. 2제곱이면 여기 2제곱이에요. 3제곱이면 얼마일까요? 이게 3제곱입니다. 4제곱이면 이게 4제곱입니다. 이게 5제곱이고 이게 6제곱입니다. 누가 메달을 받냐면 얘네들 메달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메달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메달을 칠하는 건 눈에는 확 들어오는데 계산상으로 제가 한 게 없이 그냥 메달만 칠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1 나누기 동네가 지금 7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7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른 얘기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괄호를 2, 7 여기는 3, 7 여기는 4, 7 여기는 5, 7 여기는 6, 7 뭐야? 이게 뭐냐면 이 숫자한테 점수를 줄 겁니다. 제곱수, 너 제곱수네? 그러면 1을 줄 겁니다. 너 제곱수 아니네? 그럼 마이너스 1을 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판단해서 너 제곱수네? 그럼 1을 줄 겁니다. 그 1이라는 게 바로 요 뜻이 바로 요겁니다. 1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몇 점 받으면 되겠습니까? 요 숫자? 제곱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점 받습니다.
이거 제곱수 아니네요. 얘는 마이너스 1점 줍니다. 얘는 1점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준점수를 다 합치면 몇 점 나오겠습니까? 0점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이 더 많다. 그러면 점수를 싹 합치면 1이 더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더 많다 그러면 준점수를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뺏은 셈이잖아요. 주고 뺏고 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많다는 얘기는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더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정확히 반반이라면 몇 점을 합치면 몇 점 나올까요? 주고 뺏고 했잖아요. 1점 주고 1점 빼고 1점 주고 빼고. 그래서 실제로 봇해 보면 무조건 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반만큼 줬고 반만큼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43이 소수인가요? 43 소수죠. 거기에서 5가 제곱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인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제가 이 표를 다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냥 적으면 되잖아요. 녹색이네 그러면 1점 주고 아니네 그러면 마이너스 10점 주고 하면 되는데 43만 해도 지금 벌써 번잡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내가 숫자를 늘어놔야 되잖아요. 0부터 42까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계산하려면 장난 아니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입니다. 답은 무조건 몇 점일까요? 1점 아니면 마이너스 1점인데 1점 아니면 마이너스 1점인데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학에서는 느잔드르기오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생각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점수를 주자 우리 1점을 주든가 마이너스 1점을 주든가 근데 그 사람한테 점수를 주고 근데 저거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고민되는 거고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지 말까요? 볼까요? 보시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7이나 뭐 쟤나 다 똑같으니까 너무 지저분해도 여기다. 자, 우린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죠. 누가 녹색을 여기 13동네입니다. 지금 13동네에서 누가 녹색을 받고 누가 녹색을 안 받는지를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이 중에 아무나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답을 아는 상태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yes, no가 딱 명확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저 표가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는 지금 하려고 했더니 식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는 빼고요. 여기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답은 알지만 똑같이 5로 해볼까요? 5가 13동네에서 도대체 1점을 받냐 마이너스 1을 받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답을 안다면 지금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 1점이 정답이죠. 그래서 5를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오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혹시 요것만 한번 끄집어 볼까요? 정확히 절반만 끄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5배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5, 10, 15, 20, 25, 30인가요? 맞죠?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우리가. 13으로 다 버려야 정상이니까 13으로 버리면 이거 대신에 5, 10, 2, 7, 12. 그 다음은요. 13을 가지고 하면 4 아닌가요? 13을 가지고 하면 4 맞죠? 13을 가지고 하면 10이고 13을 가지고 하면 7이고 다 맞죠? 2분의 P가 지금 얼마냐면 P가 지금 13이거든요. 그럼 6.5죠. 6.5 초과분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요놈입니다. 3개. 초과분이 3개 나왔습니다. 3개.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이 초과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얘기죠. 마이너스 1의 3승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판단은 너는 누구는요? O. 말이 안 되죠? 가우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하면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O의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의하면 파전 뒤집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파전 뒤집듯이 뒤집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뭐랑 같으냐면 5분의 13에 마이너스 1에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되고 이걸 다시 뒤집어서 뒤집으면 마지막에 값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밝힐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얘기하려고 했더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소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쨌든 궁극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n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소수인지. 그래서 이것이 소수라면 만족하는 이 어떤 a의 n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걸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의거하면 소수면 당연히 이 판단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수를 잡아서 판단을 했는데 자꾸 공식에서 어긋난다면 이건 망했다는 얘기, 이건 모르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소수가 아니라서 일어나는 얘기만. 그래서 버리겠다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얘기가 됩니다. 여기 솔로베이스트라센. 요 기호가 바로 그 기호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일러라는 사람의 정리를 보면 n이 홀수인 소수고 a와 n이 서로 소라면 여기는 거의 뭐 지금 페르마랑 거의 뭐 도층계진인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a의 n에 대한 요 르잔드르 기호라는 거를 그러니까 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수를 불러다가 n-1의 절반승만 해보면 됩니다. 그 절반승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했던 이 방법을 말고 저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이 5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5라는 숫자가 지금 꽝 되는 숫자잖아요. 이걸 테스트하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오일러가 해놓은 방법은 뭐냐면 5를 불러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가 p-1개잖아요. 12개죠. 그것의 절반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5에 2분의 지금 p가 13이기 때문에 13-1승이니까 다시 말하면 5에 6승을 하겠다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물론 당연히 여기는 마드 p입니다. 13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5의 제곱에 5의 제곱에 5의 제곱인데 아까 5의 제곱이 25였나요? 이건 얼마냐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마드 13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5라는 녀석은 13에서 1이 나온다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제곱수가 아니다. 녹색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쓰면 이게 지금 근데 오일러의 정리의 역도 여전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소수는 반드시 저래요. 근데 소수가 아닌 놈들이 마치 지가 소수인 것처럼 흉내를 자꾸 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꾸 속이기는 거죠. 소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이 소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은 어떻게 보장을 하냐면 이것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거 테스트가 가능하죠. 이건 이거대로 계산하고 이건 이거대로 계산하고 두 개의 계산값이 맞으면 이건 소수인가 보다 하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이건 애초에 소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소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솔로베이하고 스트라센이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너가 궁금하면 이 테스트를 해봐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밀러라빈 테스트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기 고든이라든가 뭐 수많은 마우러라든가 이런 알고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제일 쉽고 제일 쓰기 좋은 게 이거라서 이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그 얘기고요. 밀러나 요 말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2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남들 100번 할 때 나는 50번만 돌려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방법 이제 대표적으로 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호를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이 로직을 이해를 못하니까 코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서에는 우리는 안 쓰지만 우리가 공인인증서 주세요 하고 클릭을 하시면 저쪽에는 한국전자인증이나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수를 만들어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